고구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마을만 성장 속도가 60배나 빨랐다고요. 666년 일본 오이소 해변에 8개의 돛을 올린 배가 상륙합니다. 그들은 고구려인이었으며 그곳엔 고구려의 왕자 약광이 타고 있었는데요. 나는 일본인이 아닌 고구려인이다. 내 놈들 중 귀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오이소 해안의 수호신이 되어 마을 번영을 약속하마. 이에 주민들은 감사하며 머리를 조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처럼 보였기 때문인데요. 당시 고구려는 고대 한국과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엄청난 세력을 가진 거대한 왕국이었지만 일본은 여러 부족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였으며 제대로 된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쉽게 말해 고구려는 강철로 된 무기와 갑옷을 입고 전쟁을 할 때 일본은 돌이나 나무 막대기를 들고 사냥을 하던 시기였죠. 약광은 1799명의 고구려인과 함께 당시 허허 벌판이었던 도쿄와 사이타마 인근에 마을을 건설하게 됩니다.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당시 일본인들은 정말 신이 왔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 마을만 봐도 다른 마을에 비해 성장 속도가 무려 60배는 빨랐습니다. 마을이 급속도로 성장하니까 그 지역 일대가 번성하게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워버렸습니다. 약광은 뭐 이 세계에서 온 만화 속 주인공 같은 그런 존재였겠죠. 지가 용사야 뭐야 아주 자기들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당시 모든 일본인들이 고구려인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다른 부족들의 강한 견제가 있었겠죠. 치열한 전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개마무사, 일본은 나무 막대기, 마갑을 입힌 기병들이 쭉 늘어서 일종의 전차처럼 공격하는 방법을 썼을 텐데 막대기를 들고 전차랑 싸우라고 하면 당신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상대는 고구려인데.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미 일본에 넘어간 고구려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더욱 거대한 왕국이 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한 고구려 상인과 일본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만공은 도쿄의 진다이지라는 절을 열었는데 그곳은 현재 메밀국수가 유명한 곳입니다. 일본의 메밀국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에도 시대 때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진다이지 메밀의 역사는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6, 7세기 당시 한반도 도레인들이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신라는 논을, 고구려는 밭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었는데요. 밭은 논에 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금속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인들에게 금속 도구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고구려인들이 밭에서 집중적으로 재배한 것이 바로 메밀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종이나 금속 기술, 세공 기술, 목공 기술, 직물 기술 등 고구려인들이 전해준 기술은 마치 신이 주신 선물과 같았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전설이 되었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고구려에서 온 대장장이가 남긴 기술들은 일본 역사의 신이 다녀갔다고 말하죠. 우리도 대놓고 고구려라고 말하기 싫거든. 말도 안 되지만 어떡해. 그래도 실제로 당시 기술을 전해준 대장장이를 신처럼 모시기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하지만 무엇보다 일본 역사와 현재 일본의 모습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교인데요. 일본은 현재 수많은 불교 사원과 사찰을 보유하고 세계적으로도 불교로 매우 유명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세기 당시 고구려와 백제를 통해 일본은 불교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종교로 자리 잡지 않은 초기 단계였고 고구려는 이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신처럼 보이는 고구려인들이 신으로 모시는 존재였기 때문에 불교는 순식간에 일본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훗날 일본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발칙한 것들. 그들은 우리에게 불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죠. 보세요, 온 나라가 불교 천지입니다. 그렇게 703년 약광은 왕이 되었습니다. 고구려인들이 일본에 상륙하여 나라를 세운 사건은 당시 일본인들에게 매우 큰 사건으로 그들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전설로 남게 되었고 지금도 축제 때 부르는 노래에 당시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지명으로 남아있는 고마군과 오이소를 감싸는 고구려산 그리고 24개의 고구려 사찰들이 있는데요. 주민들은 그곳을 신성시 여겨 벌목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중 고마신사는 아직까지 약광의 후손이 현재 신이 된 약광을 모시고 있으며 신사 안에는 에도시대의 그림이 한 점 있는데 주인공은 물론 약광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미운의 축제는 2년에 한 번 고마신사를 출발해 배를 타고 행진하는 대축제인데요. 그들은 공갯마루라는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는데 공개는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임시 모습이며 그가 탄 배가 공갯마루입니다. 즉 공개는 신과 부처와 동급인 고구려의 약광왕을 말하는 것이죠. 한국 학자들과 일본 학자들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약광이 현재 고마군에 마을을 건설한 이유 때문인데요. 현재는 수도인 도쿄가 자리 잡은 거대한 도시이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구, 여, 즉 아주 대단한 놈들이야. 그들은 아무데나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었어. 일본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나라를 세운 거지. 이미 한번 거대한 왕국을 세워봤으니 말이야. 사실 고마군이 건설되기 직전 인근에 위치한 치치부에서 동강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당시 일본은 율령 국가로 중앙 집권 체제가 필요했고 이를 뒷받침할 통화가 필요했습니다. 즉 일본은 동전이 필요했고 동강을 가진 치치부는 일본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치치부는 당시 수도와 거리가 멀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 이곳을 처음부터 개척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거짓말처럼 나타난 것이 바로 약광이었죠. 구, 여. 여러분, 동광이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죠? 한국인들은 모를 거야. 한반도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당해본 우리가 알지. 약광은 당연히 동강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그 지역이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강을 발굴하기 위해 일본을 누비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같은 한반도 도래인 신라인들이었죠. 동강의 발견은 일본의 연호를 개이운에서 와도로 바꿀 정도로 역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신라인들은 동강을 발굴하여 큰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고 고구려는 그 일대를 장악했으니 신라와 고구려가 일본의 중심이 될 지역을 만들게 된 셈인데요. 구, 여. 한반도 도래인들이 큰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었고 일본의 중심이 될 지역을 장악하였으며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에서 고구려가 다시 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죠. 이후 고구려는 고마 신사를 세우고 사찰을 관리하는 동시에 고마군의 사람들을 지키는 무사가 되었고 이들은 훗날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무사 집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학자들은 과거 일본이 숨기려 했던 충격적인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되는데요. 다음 편에 큰 거 옵니다.